예루살렘에서 구약 성경 스가랴서와 아모스서에서 언급된 지진의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했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 생수 무료 나눔을 실천했는데요.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행동하는 프로라이프가 태아의 생명권 보장을 위한 생명트럭 운동을 진행 중입니다. 광림교회가 여름성경학교 진행이 어려운 지역교회 100곳을 섬기고자 회복키트를 제작해 교육선교에 나섰습니다. 한국 에큐메니컬 학회 제2대 신임회장에 이화여대 기독교학부 장윤재 교수가 선임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구약 성경 스가랴서와 아모스서에 명시된 지진이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발견됐습니다. 약 2,800년 전에 발생했던 지진의 고고학적 증거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발굴된 건데요. 자세한 내용 한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스라엘 고고학자들이 성경 스가랴서와 아모스서에서 언급된 지진이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고고학적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해당 지진은 약 2,8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발생한 지진입니다. 고고학자들은 발견된 지진의 근거를 성경에서 찾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스가랴서 14장 5절에는 너희가 그 산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라고 기록돼 있습니다. 기원전 8세기 북이스라엘 왕국의 여로보암 2세와 우시야 왕이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풍요를 누릴 때에 기록된 아모스서 1장 1절에 나온 지진과도 동일합니다. 이스라엘 문화재청은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2,800년 전 이스라엘을 강타했던 지진의 고고학적 증거를 예루살렘에서 발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Remains of destructions from this earthquake were exposed in various sites in Israel, but this is the first time where we find remains in Jerusalem. 발굴 책임자인 조우지엘과 오르탈 칼라프 고고학 박사는 당시 지진이 이스라엘 전역에 걸쳐 발생했으며 규모 6에서 7 정도로 고대에 발생한 지진 중 가장 강력한 지진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번 증거는 예루살렘 올드시티 남동쪽 다윗성 국립공원 발굴 현장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지진으로 깨진 그릇, 램프, 조리기구, 저장 항아리 등의 건물이 붕괴됐던 벽의 파괴층과 함께 발견된 겁니다. 이스라엘 문화재청은 고의적인 화재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원전 8세기 이스라엘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한 유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한혜인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교회가 지역 주민을 위해 나섰습니다. 이들을 섬기기 위해 교회 정문에 생수 무료 나눔 냉장고를 설치한 건데요. 현장에 진은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평균 33도가 넘는 무더위 속 한 교회 정문에 냉장고가 놓여 있습니다. 시원한 생수 무료 나눔이라고 적힌 냉장고에는 물방울이 송골송골 맺힌 차가운 물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길을 지나던 동네 주민들은 냉장고를 열고 생수를 꺼냅니다. 지나가다 안 그래도 목이 말랐었는데 있으니까 좀 좋은 것 같아요. 전혀 몰랐었는데 제가 기독교인이 아니라서 근데 이렇게 나눠주고 하는 건 굉장히 좋은 봉사활동인 것 같아요. 누구든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냉장고는 한 사람당 한 병의 물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성락성결교회는 연일 이어지는 불볕더위에 지역 주민들을 섬기고자 교회 앞에 생수 냉장고를 설치했습니다. 이 지역에 폐지 줍는 어르신분들이나 또한 택배 기사들, 우체부 배달부들이나 신문 배달부, 또 지역에 있는 또 독거노인 어르신분들, 이 더위, 푹푹 찌는 더위를 어떻게 잘 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조금 나눌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성락성결교회 남전도회 연합회 임원들이 돌아가며 매일 저녁 냉장고를 채웁니다. 하루에 나가는 물의 양은 150에서 200병 정도. 무료 생수 나눔 사역이 입소문을 타면서 지역사회도 힘을 보태고 나섰습니다. 성동구 상공회, 성동구청, 어린이 박물관 등에서 생수를 후원한 겁니다. 좋은 나눔 활동을 하신다고 해서 소문을 듣고 저희도 기쁜 마음으로 미력 하나마 조금의 힘을 보태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성락성결교회 지영은 담임 목사는 한국교회가 지역사회와 도모해 나가는 것이 성경적인 삶이라고 전했습니다.
사회 속에서 동떨어진 섬이 아닙니다. 동네 교회다. 그러니까 교회가 크든 작든 그 교회가 위치해 있는 그 지역사회, 그 동네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게 교회입니다.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락성결교회의 시원한 생수 무료 나눔 냉장고는 오는 9월 초까지 운영됩니다. 구티비 뉴스 진은입니다. 행동하는 프로라이프가 태아의 생명권 보장을 촉구하는 생명트럭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는 종교계 학부모 단체 등 64개 시민단체와 연합해 국회 주변을 달리며 낙태죄 전면 폐지 반대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단체는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고 지키기 위해 생명트럭을 운영하기로 결정했다며 국회는 더 이상 낙태죄 개정안 심의를 미루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YMCA 전국연맹 등 청년 시민단체들이 반값 등록금의 실현 가능성과 의미를 돌아보는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선 반값 등록금은 단순히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인다는 의미를 넘어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실현하는 일이라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반값 등록금 수준의 지원을 받는 학생이 전체 3분의 1에 불과하단 현행 국가장학금의 한계점도 지적됐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대부분의 교회는 올해 여름 성경학교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형편이 안 돼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지역교회들은 여름 성경학교를 취소해야 하는 위기에 처했는데요. 광림교회가 전국 100개 교회 2,000명의 다음 세대를 위한 회복 키트를 만들어 교육 선교에 나섰습니다. 조유현 기자입니다. 큰 상자를 아는 목회자와 청년들이 한 농촌교회로 들어갑니다. 상자 안에는 핸드마이크와 교회학교 공과교재 1년치가 담긴 USB 등이 들어있습니다.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전달할 선물 2,000개도 포함됐습니다. 광림교회 청년성교국이 여름 성경학교 진행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교회들을 위해 준비한 회복키트입니다. 100개 교회 2,000명의 다음 세대를 위해 제작됐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 속에서 사실 불안한 마음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확신을 가지고 준비를 했던 거는 성경을 하나님께서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광림교회 청년선교국은 2008년부터 전국 교회학교 세우기에 앞장서왔습니다. 매년 여름이면 교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아 전국 150여 지역교회에 목회자와 청년 300여 명을 단기 파송해 아이들과 예배를 드리고 물놀이와 캠프파이어 등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교회학교 아이들을 대면으로 만날 수 없게 됐습니다. 선교의 돌파구를 찾던 광림교회 청년들은 3주에 걸쳐 10개 지역의 100개 교회를 직접 방문해 회복 키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에는 코로나19 속에서도 지역교회 아이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함께 기도할 계획입니다. 지역교회를 갔을 때 많은 아이들이 교회에 대해서 더 이상 관심이 없어졌다라는 그런 슬픈 이야기들을 들었는데요. 아이들이 받는 신방 키트라던가 아니면 목사님의 설교들을 통하여서 아이들이 한 영혼이라도 다시 한 번 더 교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교회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교회들은 광림교회의 교육선교에 감사 인사를 전하며 내년에는 대면으로 만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조유현입니다. 한국 에큐메니컬 학회 제2대 회장으로 이화여대 기독교학부 장윤재 교수가 선임됐습니다. 장 교수의 회장 선출은 지난 9일 학회 총회에서 이뤄졌으며 임기는 선임일로부터 2년입니다. 장 신임 회장은 한국교회의 풍부한 에큐메니컬 경험을 세계교회와 교류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에큐메니컬 학회는 에큐메니컬 신학 연구와 발전을 위해 교파를 초월한 50여 명의 학자들이 지난 2018년 발족했습니다. 연세대 신과대학과 연합신학대학원 교수단이 연세대 전 신대원장의 제자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교수단은 인권과 성침해 사건에 대해 심각성을 인지하고 피해자들의 상처와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피해자 중심의 해결 원칙으로 공동체를 회복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피해자 보호 분리 조치, 신과대와 연신원의 성차별적 구조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가스펠 콰이어인 빅콰이어가 온라인 단원을 모집 중입니다. 온라인 단원이 될 경우 빅콰이어 단원들과 함께 3개월 주 2회 동안 정규 보컬 수업을 듣게 됩니다.
빅콰이어는 크리스천 다음 세대 예술인 양성을 위해 신청을 원하는 청소년의 경우엔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의는 유튜브와 줌을 활용해 진행됩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2,200명을 넘었습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은 중대본 회의에서 11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2,223명이며 작년 1월 최초 발병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권 1차장은 최근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새로운 고비에 들어서고 있다며 코로나19 확산 차단과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게 제대로 돼야 방역과 경제, 일상을 지켜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 사전연습에 반발했습니다. 김영철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은 11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담화를 내고 남조선 당국이 10일부터 전쟁 연습을 또다시 벌이는 광기를 부리기 시작했다며 스스로가 얼마나 엄청난 안보 위기에 다가서고 있는가를 시시각각 느끼게 해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27일 복원된 남북 간 통신 연락선도 이틀째 불통 상태입니다. 북한은 10일부터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와의 정기 통화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전 국민 88%가 1인당 25만 원씩 받는 상생 국민지원금의 사용처에 스타벅스와 이케아 등 외국계 대기업과 명품 브랜드 매장, 대형마트는 제외됩니다.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경우 점주가 운영하는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전통시장과 동네 슈퍼, 대부분의 편의점, 병원, 학원, 미용실 등에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남양주시 소재 군부대 이전 부지에 주택 3,200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주택 공급 대책과 별도로 유휴 국유 재산을 활용해 주택 부지 개발을 추진하는 것의 일환입니다. 홍 부총리는 남양주 군부지를 포함한 수도권 소재 3곳의 사업지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는 등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빨리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영국에서 코로나19 백신을 맞아도 델타 변이 감염이 계속돼 집단 면역이 불가능할 것이란 전문가들의 경고가 나왔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임상시험을 이끈 앤드류 폴러드 영국 옥스퍼드대 교수는 바이러스 전파를 완전히 막을 방법이 없다며 집단 면역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폴 헌터 이스트 앵글리아대 의대 교수도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백신 2회 접종도 감염을 50%밖에 못 막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전자제품 제조사 샤오미가 세계 스마트폰 시장 1위란 새 목표를 공개하며 선두인 삼성전자에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레이쥔 샤오미 회장은 10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신제품 발표회에서 향후 3년 안에 스마트폰 세계 1위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공개 선언했습니다. 시장조사업체 카날리스에 따르면 2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샤오미는 17%의 점유율로 애플을 제치고 2위를 차지했습니다. 중국이 내년 2월 4일 시작되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띄우기에 나선 가운데 미국과 유럽에선 참가 거부를 뜻하는 보이콧의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신장 위구르 탄압 의혹과 홍콩 정책을 비판하는 외교적인 뜻으로 풀이됩니다. 중국 난징공항에서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베이징 등 12개 성 직할시가 코로나 위험 지역으로 선포돼 국제사회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12일 밤에는 별똥별이 쏟아지는 걸 볼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국립과천과학관에 따르면 올해 페르세우스 유성우는 13일 새벽 4시 가장 극대화되고 시간당 유성을 최대 110개 관측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국립과천과학관은 올해 페르세우스 유성우는 2018년 이후 3년 만에 최적의 관측 조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별똥별 소식은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생중계됩니다. 구티비 뉴스 김민주입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고 곳곳에 비가 오겠습니다. 특히 제주와 동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0에서 25도, 낮 최고기온은 28도에서 33도로 예상됩니다. 내일인 금요일은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권에 구름이 많다가 낮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지진의 증거가 성경 속 도시 예루살렘에서 발견됐습니다. 이번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 더욱 분명해진 건 성경은 역사적 사실이란 겁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